맞습니다. 그 원장 선생님이 상당히 원래 30분 발표하시기로 했는데 1시간을 넘게 하셔가지고 저는 좀 빨리 진공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최대한 핵심만 간단하게 그렇게 저한테 압박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 논술 강사들 어쩔 수 없습니다. 직업병입니다. 한번 얘기를 시작하면 이 방언이 터진다고 하죠. 이제 방금도 원장님이 방언이 터져가지고 이런 만행을 저지르셨어요. 그 어머님들을 만날 기회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자주 찾아오시는 어머님도 계시고, 1년 가서 이제 마지막에 원서 쓸 때 한번 얼굴 뵙는 분도 계시고, 이런데 요즘은 이제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그 카카오톡으로, 뭐, 대화를 걸어오시는 어머님들도 많이 계시고, 야밤에 뭐 하트를 보내시는, 제가 얼마 전에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야밤에 이제 카톡으로 하트 보내시는 분들은 정중히 좀 사양하겠습니다. 그 제가 나온 이유는 그 아까 원장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연세대 고려대 관련해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연세대 고려대가 그 아직까지 올해 시험을 어떻게 치렀다 기출 문제도 그 정리해서 발표를 안 했어요. 원래대로라면 그 작년까지는 연대고대가 시험을 치르고 대략 한 달 이후에 그 치렀던 문제들을 발표를 하고, 그리고 뭐 빠르게 하면 이제 해설도 이제 나오고 하는데, 올해까지는 아직까지 학생들이 이렇게 시험 봤다라는 정보밖에 없고요. 그리고 2014년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그 어떤 그 정보도 공개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선 전국이다 보니까 뭔가 좀 몸을 사린다는 느낌도 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부산하죠, 사회가. 그러다 보니까 2014년 입시안이 좀 체계적으로 공개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는 발표는 2013년에 치러졌던 입시, 그리고 2013년도에 변화되었던 그 수시 전형들과 관련해가지고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아까 이제 대선 후보들의 얘기가 나왔는데, 그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입시가 너무 복잡하다. 그리고 어머님들이 보셨을 때도 이 너무 복잡하다라는 생각을 이제 일감에 들 수 있어요. 전형 자체가 엄청나게 많으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복잡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보면 대단히 간단하고요.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좀 더 복잡하고. 요게 지금 연고대 수시 전형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연세대가 3,700명 정도를 뽑습니다. 신입생을. 고려대가 4,100명 정도를 뽑고, 그 중에서 정시에 선발하는 인원이 연고대 모두 1,000명 남짓입니다. 이제 몇 프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더 실감이 나시죠.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을 수시에서 뽑고 있다. 그러면 수시는 어떻게 나누어지느냐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로 일반 전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고대 모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전형이죠. 일반 전형. 그러니까 일반 전형은 수시 전형 중에서 가장 일반적이다라는 의미로 일반 전형이겠죠. 다른 말로 하면 논술 전형입니다. 논술 전형이 가장 덩어리가 큰 전형이고요. 요거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준비할 전형이 그 학교장 추천 전형, 고려대학교에서는 그렇게 부르고, 연세대학교에서 이름은 약간 다르지만 쉽게 말하면 내신 전형이 있습니다. 요 전형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국제 전형이라고도 불리는데, 좀 더 쉽게 말하면 외국어 특기자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 전형이 하나 있습니다. 3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별 전형이 하나 있습니다. 특별 전형이 뭐냐면 두 학교가 이름이 살짝 다릅니다. 고대 같은 경우는 OKU 미래인재 전형이고, 연세대 같은 경우는 창의인재 전형입니다. 창의인재 전형은 이제 작년부터 했던 전형이고, OKU는 올해 신설된 전형이죠. 그래서 줄여보면 사실은 수시 입시는 이 4개 전형입니다. 4개 전형 중에서 덩치가 가장 큰 전형은 일반 전형, 논술 전형이고, 그리고 여타 다른 전형의 준비 표본이 되는 게 역시 일반 전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이게 표준이 되냐면,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저희가 고대 입시를 그 모든 전형을 다 이제 학원에서 막판에 이제 대비를 했는데, 일단 OKU 전형을 제가 직접 이제 지도를 했었습니다. OKU 전형을 지도를 하는데, 이게 기존에 있던 전형 방식과는 약간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강의를 듣고 강의 리포트를 작성하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자기가 스펙 쌓아온 여러 자료들이 있습니다. 학생들 보고 가져오라고 하면 이만큼씩 가져옵니다. 요것과 관련된 질문을 던지는 그러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대 학교장 추천 면접, 요 면접은 또 뭐냐면 인성 면접이 있고, 아까 원장님이 2가지 면접이 있다고 했어요. 인성 면접과 심층 면접이 있다고 했는데 좀 더 종류가 늘었다고 봐야 됩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은 이 2가지를 섞어놨습니다. 인성과 관련된 질문도 하고 제시문을 주고 문제도 풀게 시켰습니다.
예. 자, 요렇게 생각해 보면, 면접 전형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논술 전형이 존재했을 때, 이 면접 전형들도 결국은 논술 전형 준비를 했던 학생들이 보다 더 수월하게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게 이번 입시의 좀 교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OKU 전형 같은 경우 강의 리포트를 작성하는데 학생들 노트 테이킹 능력은 뛰어납니다. 예,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내내 그것만 했거든요. 학원을 가든 학교를 가든 선생님이 말씀하신 내용 꼼꼼하게 받아 적고 정리하고 밑줄 치고 요거 도사입니다. 예,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학생들이 가장 잘할 겁니다. 그거는. 근데 고대에서 리포트를 작성하라 라고 하면 노트 필기하는 능력을 보겠다 아니었거든요. 이게 아니고 강의 내용은 가장 간략하게 정리를 한 다음에 그 강의와 관련된 논점에 대한 자기 견해를 제시하는 것. 요게 이제 핵심 포인트였던 거죠, 이제.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른 전형에서도,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도 역시 제시문이 주어지고, 그리고 또 특이했습니다. 제시문과 문제가 동시에 주어지는 게 아니라, 제시문을 읽고 들어가서 면접장에서 바로 문제가 등장해요. 예. 그러면 이거는 기존에 서울대에서 하는 심층 면접 방식과는 또 구분되는 다른 면접 방식입니다. 예. 그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또 제시문을 읽어놓고 그 제시문에서 발생 가능한 논점에 대해서 고려한 다음에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전형이 복잡해지고 많아지고 있지만 사실상은 일반 전형을 중심으로 여러 면접 전형들이 파생되어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창의인재 전형이나 OKU 전형 같은 특별 전형, 예, 이 특별 전형들은 사실상 3학년 때 준비를 한다기보다는 3학년 때는 준비를 마무리하는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만큼의 자료들을 3학년 1년 동안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수능 준비해야지. 그죠? 예. 내신도 소홀히 할 수 없지 하는 와중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전형 관련 특기들을 쌓아놨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1, 2학년 때 했던 것들을 3학년 때는 차분히 정리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 면접 들어가기 전에는 그러한 내용들을 자기 것으로 다시 한번 예. 면접 그 자료와 관련된 질문들을 던지시거든요, 교수님들이. 예를 들어서 네가 이런 논문을 작성했는데 그 논문 한번 설명해봐. 라는 식의 질문을 던진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은 긴 준비 기간은 필요 없지만, 준비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습니다. 자료에 대한 답변 준비 기간은 일주일이면 되겠지만 그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들죠. 그래서 그러한 전형들은 맞춤 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우리 아이가 1, 2학년 동안 해왔던 것들을 가지고 어필할 수 있다면 이제 그 전형들에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가장 기본이 되는 거, 이게 이제 일반 전형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전형이고요. 그래서 일반 전형은 이제 논술 전형인데, 올해 입시 결과의 특징이 뭐냐면, 연세대와 고려대가 매우 유사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연세대, 고려대가 문제 유형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연세대 같은 경우는 2시간 시험을 치르고 문제가 2문제 나옵니다. 자수는 2000자 내외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2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첫 번째 문제는 제시문 3개를 주고요. 이 제시문 3개를 비교하거나 아니면 제시문 3개를 주고 하나의 제시문에 기초하여 나머지 2 제시문을 비교하는 이러한 형태의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리고 이번 문제는 통계자료 분석 문제가 나옵니다. 예, 통계자료 분석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 학생들이 통계자료에 매우 취약합니다. 예, 학교 성적이 우수하고 심지어 논술을 어느 정도 잘 쓰는 학생들도 통계자료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이제. 예, 그래서 이 2가지 측면에 이제 준비가 필요했고, 고대 같은 경우는 수리가 나오죠. 예, 1번이 100분 동안 시험이 치러지고 1번 문제가 900자에서 1000자 정도 되고 75점 배점입니다. 2번 문제가 수리가 등장하고 연대와는 달리 아직까지 통계 문제가 1번 인문 논술 문제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예, 않았는데 이번에 이제 고대에서 출제한 문제와 연대에서 출제된 문제들을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2009년도에 연세대학교에서 출제한 문제가 있습니다. 모의 문제로 출제했는데 어떤 학문 연구를 하면서 사실이란 측면과 가치란 측면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와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와 거의 동일한 문제가 올해 고려대학교 모의 문제로 또 출제가 됐습니다. 주제도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문제를 보는 순간 설마 고대가 자존심 상하게 연대 문제를 100개 쓸 리는 없겠고 연대에 계시던 교수님이 고대로 옮겼나? 예. 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였어요. 예. 그래서 주제 역시도 유사해지고 그리고 문제의 패턴 역시도 유사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1번 인문 논술에 한해서는. 그래서 1번 인문 논술은 올해 연대도 비교 적용하여 비교 요게 등장했고요. 고대 같은 경우도 적용, 비교, 논평, 자기 견해
요게 올해 고대 논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연대와 고대 논술이 수렴되어 가고 있다. 거의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추가적인 특징이 연대 같은 경우는 통계 자료가 등장한다는 거랑 고대 같은 경우는 수리 논술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통계 자료 같은 경우는 연대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학교에서 다 출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성균관대, 서강대는 좀 통계 자료가 좀 잘 안 나오고요. 성대, 이대 모든 학교들이 통계 자료는 요즘 가장 좋아하는 출제 방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통계 자료와 관련된 연습이 필요합니다. 기본적 그리고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고대도 연대도 공통적으로 기본적으로 제시문을 요약하고 비교하고 그와 관련된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는 이러한 방식의 기본 문제들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수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나? 이것도 이제 어머님들이 좀 관심이 많이 가실 부분인데, 저희 이번 수리를 적중을 했어요. 근데 적중을 하는 걸 광고를 하려는 게 아니라 적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수리를 어떤 식으로 진행했냐면, 출제 가능한 31가지 유형을 대비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적중했다고 자랑할 게 아니라 그걸 하면 거기서 현행 출제되고 있는 대학 수리 문제들이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 가지고 맞췄습니다라고 말하기가 좀 그런 거죠, 이제. 그래서 이 말은 무엇을 반증하냐면 수리 논술을 평상시에 아주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준비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겁니다. 예, 평상시에는 수학 공부 열심히 하고요. 그리고 이후에 유형들만 집중적으로 정리해서 들어가면 내가 수학 공부가 정말 딸린다. 진짜 3등급이 나올 정도의 실력이다. 가 아니라면 수리는 어렵지 않게 대비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수리 논술하면 인문 논술 못지않게 학생들이 공포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공포심들은 접어둬도 괜찮습니다. 이후에 이제 효율적으로 대비한다는 것을 가정한다면. 자, 그래서 이제 올해 나왔던 그런 문제들을 토대로 이제 살펴봤을 때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이 또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릴 부분이겠죠. 그래서 저희 이제 커리큘럼 같은 경우는 연고대반, 서연고반이죠. 서연고반 같은 경우는 일단 다른 학원 커리큘럼과 어떻게 다르냐라고 물어보셨을 때는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간혹가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어떤 학생이 이제 우리 학원에 처음 왔는데 이거 저번 다니던 학원에서 썼던 문제인데 요거 좀 봐주세요 선생님, 이런 경우라든가, 아니면 학교에서 요거 논술 시험 쳤는데 요거 한번 봐주세요라든가, 이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대부분의 문제들이 기출 문제들입니다. 연대나 고려대에서 출제됐던 문제인데, 근데 처음 논술을 접하고 3학년 1학기 때 그리고 2학년 때 논술을 했다고 하더라도 3학년 초 학생들의 논술 실력은 아까도 말했듯이 A, B, C, D, E에서 E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처음에 왔을 때 본격적인 기출 문제를 통으로 풀었을 때 충격과 공포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 아이들이 실력 향상보다는 좌절감을 맛보기가 쉽죠. 제가 말씀드리자 하는 거는 단계별 커리큘럼의 중요성입니다. 커리큘럼이 단계화되어 있는가가 일단 그 학원이 그 올바른 지도를 하고 있느냐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연세대 기출 문제를 통으로 풀리거나 그러지 않고 일단은 그 연습 포인트 위주의 문제들로 진행을 합니다. 요약이면 요약, 비교면 비교, 비판이면 비판, 이런 식으로 그 기출 문제들을 변형하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만들어낸 문제들을 가지고 기본적인 연습을 시킵니다. 이게 이제 1학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단계도 4단계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 2, 3, 4단계로 나누어서 이번 단계에서는 독해와 요약 중심으로, 그리고 이번 단계에서는 비교를 중심으로, 그리고 이번 단계에서는 통계 자료를 중심으로 이렇게 단계를 밟아서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꾸준한 학습이 중요한 이유가 이런 여러 단계들 중에서 좀 빠지는 부분이 있으면 이후에 아무래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진할 수가 있고요. 단계를 다 밟아 나가는 것의 또 중요성이 뭐냐면 단계를 밟아 나가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어딘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요약이 부족한지, 비교가 부족한지, 아니면 비교는 어느 정도 되는데 통계 자료가 부족한지, 이런 부분들을 1학기 때 확인하는 과정이 1학기 커리큘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연고를 공통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문제들로 1학기 커리큘럼이 4단계로 나뉘어서 채워지게 되고요. 그리고 여름방학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가장 눈앞에 앞둔 연세대 대비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 기출 문제를 학생들이 직접 만나게 되는 순간은 여름방학 때입니다.
예, 그래서 그간 쌓아왔던 1학기 동안 쌓아왔던 논술 실력을 바탕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그 기출되었던 문제들을 연습하는 게 여름방학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단계를 공부를 하는 거는 연대를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대를 함께 준비하는 거다. 예,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름방학 때 이제 연세대 입시 준비를 본격적으로 치른 다음에 연세대 입시 이후에 이제 또 고려대학교 파이널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러한 단계를 밟아나고 있다라는 측면이 저희 학원 커리큘럼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학생 평가입니다. 예, 학생 평가를 그 고려대학교에서 A, B, C, D, E 5등급으로 나누고 있고 크게 5등급으로 나누고 세부적으로 4등급을 추가해서 총 9등급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도 학생들을 9등급으로 평가를 하고 있죠. 지금 엊그저께 그 서울대 정시 입시가 시작돼가지고 수업을 시작하는데 첫 회 수업을 준비하면서 그간 작년에 합격했던 학생들의 답안을 다시 한번 모았습니다. 예, 다시 한번 모아가지고 해제 자료를 나눠주는데 이 자료만 막 20페이지가 되더라고요. 학생들 그 합격자들 답안 이런 것들이 누적돼가지고 그래서 작년 학생들 평가를 다시 한번 보면서 아 얘가 C 정도 썼구나, D 정도 썼었지 라는 걸 다시 한번 쭉 떠올려 보면서 이제 좀 약간 작년 생각이 나고 그랬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모든 학생들이 평가화돼 가지고 등급화돼서 데이터베이스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 막판에 학생들하고 상담을 할 때 보여주죠. 학생들한테 보여주면 학생들 이제 막 부끄럽다면서 내 글이 저랬다면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그래서 첨삭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잘 썼다. 그냥 너 정도 합격하겠다가 아니라 너의 어떤 부분 때문에 너는 지금 C-다. 그리고 전반부만 봤을 때는 B까지 올라갈 수 있는 답안인데 후반부에 통계 분석하는 부분에서 너는 지금 D 정도를 받았다. 그래서 점수를 합산했을 때 지금 C다. 그래서 너는 112를 반드시 채워야 된다. 요런 식의 이제 구체적인 어떤 학생과의 상담 신뢰겠죠. 그래서 네가 D가 나오는 부분, E가 나오는 부분이 어디냐, 라는 부분들을 학생 평가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게 저희 학원 준비 과정에서 또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커리큘럼이란 측면 그리고 과학적인 학생 평가란 측면 이 두 측면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논술 대비뿐만 아니라 이후에 좀 차별화된 다양한 입시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 있다는 측면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입시 전형이 아까도 말했듯이 한 4개 정도로 간소화된다라고 말했는데 근데 들여다보면 또 조금씩의 차이가 있습니다. 연세대 창의 인재 전형이 다르고요. OKU 전형이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그런 얘기 했죠. 연대 창의 인재 전형 하시면 어머님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그 곤충 연구해가지고 합격한 학생. 요거 딱 떠오르잖아요. 걔 7등급이었다던데. 그거 딱 떠오릅니다. 그런데 사실은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제가 창의 인재 전형을 합격시켰던 학생은 그 특목고 학생인데 2명이 보러 갔어요. 2명 보러 갔는데 한 명 같은 경우는 그 각종 대회상, 그 다음에 논문 이런 활동들이 매우 풍성했던 학생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학생은 역시 이제 이 학생은 외국고 출신 학생이에요. 그래서 외국고에서의 여러 가지 논문 경험들이 대단히 많았는데 두 학생 다 우수한 학생이었어요. 근데 한 학생은 합격하고 한 학생은 떨어졌어요. 근데 그 둘의 차이가 뭐냐면 한 학생은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수상 경력이 아방했어요, 상당히. 근데 떨어진 학생은 그거 떨어지고 서울대 자유전공 갔죠. 수시로. 그 학생 입장에서 오히려 더 잘 된 건데 그래서 보면 그 학생, 그 합격한 학생을 보면 여러모로 어떤 스펙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우수했던 학생이에요. 그냥 단순히 곤충 잘 알아가지고 갔던 학생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상 그 매우 특이한 경우입니다. 곤충과 관련된 연구, 어떤 특정 분야의 연구를 잘해서 내신과는 상관없이 갈 수 있다. 이게 이제 연대 측 발표인데 사실상 창의 인재 전형에 합격한 학생들은 상당한 스펙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고대 OKU 같은 경우는 이와 대비해서 또 차별화를 시킵니다. 어떻게 차별화를 시키냐면 연대에서는 뭔가 하나 잘하면 합격하지만 우리는 어떤 전인적인 인재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동그라미 안에 오각형을 그립니다. 그러면서 이 오각형이 가장 큰 학생, 리더십도 갖추고 그 다음에 비판적 사고력, 그 다음에 이해력, 이 모든 것들을 갖춘 학생을 우리는 뽑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막상 준비를 시켜보면 연대 창의 인재 전형 지원한 학생이나 OKU 지원한 학생은 그 학생이 그 학생입니다. 그 학생이 그 학생이에요. 그런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교별로 면접이라든가 미세한 차이들이 존재합니다. 연세대학교 면접은 대부분 인성 면접,
이라면 고려대학교 면접이 좀 더 복잡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주 세심하게 살피지 않으면 잘못 준비시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OKU 전형 준비를 시키는데 서울대학교 심층 면접과 유사한 수업을 하고 있다. 라든가. 예. 아니면 고려대 학교장 추천 면접을 하는데 그냥 인성 면접만 진행하고 있다. 라든가. 예. 라는 부분들은 좀 사실 이제 좀 비슷한 학생들의 능력치는 사실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그 능력치를 시험장 가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극대화시켜서 발표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는 입시 대비 차원에서 가장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뭐 어떤 다른 학원들보다 더 훌륭하다라고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실제로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올해 이제 입시를 진행해 보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해서 저희 학원의 어떤 준비 과정의 장점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커리큘럼의 단계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과학적 학생평가, 그리고 세분화된 입시 지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장 또 근본적인 어떤 장점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이제 원장 선생님이 마지막에 말씀했던 것과 비슷한 맥락이기도 한데, 강사들끼리 뭐 사이가 좋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첨삭은 첨삭쌤이 하시지만, 첨삭한 내용을 그냥 첨삭쌤과 학생들만이 공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강사들도 다 같이 공유를 합니다. 예, 다 같이 공유를 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찾아오면 이제 학생들이 찾아오거나 아니면 선생님들이 지목을 해서 그 학생들을 평일을 따로 만납니다. 따로 만나서 어떤 개별적인 클리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예, 그래서 학생들이 전반적인 첨삭 선생님이 매회 진행하면서 봐주는 것도 물론 정확하게 봐주실 수 있지만 이제 여러 회차를 묶어서 그 학생의 총체적 문제점이 무엇이고 개선 지점이 무엇인지를 강사 선생님들이 직접 이제 그 학생들을 봐주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재작년부터 그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것을 프로그램화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많은 학생들이 이제 도움을 얻었고, 실제로 이제 합격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 연고대 대비의 어떤 특징과 네 가지 어떤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고요. 여기까지가 연고대 수시와 관련된 설명이었고, 이제 연고대 이외에 각종 명문대에 대해서 서성한, 중경외시, 이대, 숙대 등의 학교들이 되겠죠. 이 학교들과 관련된 성함이 어떻게 저는 김현탁입니다. 예. OKU하고 차기 인턴은 신성적이 얼마 정도 되는 창인제 전형은 내신 성적 거의 반영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OKU는 상당히 반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OKU는 창인제랑은 별도로 우리는 내신도 보고, 예. 내신은 이번에 이제 합격 아직 발표가 안 나서 몇 등급이 붙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이번에 지원했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일반고 기준으로 봐서는 1점대 후반, 1점대 중후반, 예? 특목고 기준으로는 3점대 중후반 이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OKU 전형 같은 경우도 여타의 일반 전형과 내신 기준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 이상 여기까지 마치고요. 명문대와 관련된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